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의 그 집단 상담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재일 교수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요즘 그 학교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주지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학교 학생들은 학습 부진이나 등교 거부, 또 빈곤 문제, 학대와 방임, 흡연, 음주, 약물 폭력, 10대 인신, 그리고 장애 등으로 학교 생활의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에 따른 그 학생 지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나 그렇지 않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집단을 활용한 학생 지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집단 상담 또는 집단 지도 실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여기서 집단이라고 하는 말은 집단 치료나 집단 상담, 집단 지도, T집단, 구조화된 집단, 과제 집단, 자각 집단, 이식화 집단, 자조 집단, 그리고 지도자가 없는 집단이나 개인 성장 집단 등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그 학생들을 돕고 또 지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집단들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상담의 그 전개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그 형태는 이 집단 지도자나 또는 집단 상담자가 가치 있는 전망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학생들의 문제를 예견하고 또 적합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집단에서 그 중요한 전환점과 또 특성에 대한 그 지식으로 집단 과정의 각 단계마다 학생 집단 성원들이 직면하는 과제에 스스로 성공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또 성원들이 자신의 자원을 동원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학교 집단을 지도하는 실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주요한 기술을 갖다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도 실천 과정을 형성 단계, 초기 단계, 과도기 단계, 변화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로 구분을 해서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그 특성을 그 이해하고 또 각 단계에서 성원의 그 기능과 발생 가능한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도자의 기능, 즉 지도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그 집단 상담에 대한 필요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그 집단 지도자가 지녀야 할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 내지는 집단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단 전반적인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그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유능한 집단 지도자 또는 집단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 습득해야 할 몇 가지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는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느끼며 또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언어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그 언어적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그 말을 표현하는 그 이면의 뜻은 이면의 숨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의 그 능력을
이미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반영이라고 하겠습니다. 리프렉션. 이 반영은 성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출하고 자기에 관한 진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그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집단 상담가가 다시 그 의미에 대한 느낌을 정리해서 되돌려주는 그러한, 다시 말해서 자기의 학생들이 자기의 모습을 거울 화면에 비추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그 기술이 반영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명료화의 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료화의 기술은 보통 저 집단 상담의 그 초기 과정에서 주로 많이 그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만도 집단 전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유용한 기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다가 해결하고 또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사랑과 정오의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술 또는 자기 노출을 하고서도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내가 보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정리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그 요약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 요약의 기술은 이 집단 상담 과정에 있어서 흔히 상당히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집단 세션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종결 부분에 특히 그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뭐냐면 시작 세션에서는 지난 그 세션과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토의 내용 또는 그 과제의 내용들을 갖다가 요약 정리함으로써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세션을 종결할 때는 이번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집단 상담 과정을 통해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줌으로써 집단 성원들이 오늘 집단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요약을 할 때는, 요약 기술을 사용할 때는 자신이 그 집단 과정을 직접적으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도 더 중요한 것은 집단 성원들이 각자가 집단 과정에 대해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직접 요약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는 촉진적인 그 기술입니다. 촉진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첫째 그 성원들이 집단에서 자신의 그 기대를 갖다가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 집단 내에서 수용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조성하고 성원들이 또 성원들이 그 개인적인 소재나 새로운 그 행동을 시도함에 있어 가지고 지지와 격려를 하고, 또 가능한 한 많은 성원들이 상호작용에 관여하도록 돕고, 또 지도자에 대한 성원들의 그 의존성을 줄이고, 또 갈등과 논쟁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그 의사소통의 장애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집단 과정을 촉진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감적인 기술, 공감하는 기술입니다. 공감적인 기술은 집단 그 지도자가 클라이언트 또는 학생들의 주관적인 그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성원들이 집단 성원, 즉 학생들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집단 지도자가 느끼면서 이해를 하는 기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감을 지도자가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집단 상담가가 풍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공감에 있어서는 성원의 그 직접적인 메시지뿐만 아니고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 기술에 있어서의 그 핵심은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갖다가 솔직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개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잘 알고 계시는 7번째 기술은 해석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석은 흔히 그 정확하고 또 시간적으로 적절히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학생 그 집단 성원들의 움직임을 가져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단 상담가 또는 집단 지도자가 학생들을 위해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그 게스탈트 치료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그 해석하도록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8번째는 질문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그 질문의 그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방적인 질문과 폐쇄적인 질문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먼저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폐쇄적인 질문보다는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어떤 이견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주는 데 비해서 폐쇄적인 질문은 그야말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단답 형식의 그 반응을 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폐쇄적인 질문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질문의 형태는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개방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상당히 그 폭넓은 개방적인 질문에서 전차적으로 초점을 모아가는 초점을 모으는 그런 기술이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를 할 때 왜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다. 말하자면은 왜라는 질문 형태보다는 어떻게 해서 또 어디에서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질문 형태가 보다 더 바람직하다. 즉 뭐냐 하면은 당신은 왜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또는 너의 감정은 왜 우울한가 하는 질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뭐냐 하면은 집단 지도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학생은 집을 떠날 생각을 하였지요. 또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학생이 학교에 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느냐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질문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9번째는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결하는 기술은 보통 그 집단 지도를 할 때 잘못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지도자와 성원들 간의 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집단 상담 또는 집단 지도에 있어서는 주로 그 지도자와 성원 간의 그 의사소통보다는 성원과 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지도자가 한 성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기보다는 지도자는 다른 성원으로 하여금 한 성원의 어떤 자기 노출 또는 문제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다른 성원으로 하여금 반응을 하도록 돕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그 학생이 집단 안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가 바로 이야기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다른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원 학생에 대해서 옆에 있는 김 아무개는 이 아무개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느끼고 느낀 바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집단 그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도움을 주는 유용한 그 기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그 대결의 기술, 대결하기인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보통 그 많은 사람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피해가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피해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 대결을 해서 부딪혀가지고 자신의 그 어떤 행동에 명확하게 도전하고 또 성원들의 그 행동에 대한 그 어떤 느낌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11번째는 그 지지의 기술입니다. 이 지지의 기술은 흔히 우리가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이나 또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또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는 그걸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집단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는 것은 행동을 지지해서 성원들의 학생 그 성원의 이존성을 갖다가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어떤 그 학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한다든가 또는 변화를 시도하거나 또 기회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고정관념 속에서 자신이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지도자가 학생들에게 지나친 지지를 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탱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명심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그 집단 과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어떤 그 성원들의 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즉 집단 과정에 방해되는 그 요인을 갖다가 요인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차단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로 성원들의 그 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집단 신뢰를 갖다가 깨트린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을 조사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날 때는 차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이러한 차단을 해야 할 책임은 집단 상담가, 집단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차단해야 할 그 필요가 있는 몇 가지 행동의 예를 갖다가 좀 더 들어본다면은 질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을 이제 험담하는, 옆에 사람을 험담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수다 떨기, 집단 과정에서 다루는 주요한 그 내용과 관련 없는 그런 내용으로 시간을 보낼 경우. 그 다음에 집단에서
발전해가고 있는 신뢰를 갖다가 깨트리는 그러한 경우, 그 다음에 사생활을 갖다가 침해하는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그러한 그 행동들은 차단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